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매달 우리가 밸런스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3월달에도 뭐 17개 우리가 수익을 냈고, 4월도 지금 두 번째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속도 내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만들어내다 보면 어느 날 다른 종목들, 지금 빌빌하고 있는 종목들도 때가 되면 다 올라온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나쁜 놈들은 아니거든요. 실적 자체는 앞으로도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다만 지금 시절이 안 받아주는 그런 종목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은 조금 시간 두고 가는 것들이 맞는 것들이고요. 지금 오늘 나온 이제 수출 지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좀 체크해 보니까 뭐 반도체가 당연히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다음 자동차, 헬스케어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있는 거가 좀 특이한 점이 석유 제품들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 헬스하고 2차 전지도 수출 실적 괜찮았고요.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도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거 좀 기다리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ESS 관련된 부분하고요. 전구체 관련된 부분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 미국이 철강 관세를 50%에서 25%로 낮춘다는 또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그나마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치 영향을 받으니까 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과거 고점처럼 올라가는 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반등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트럼프가 어떤 멘트를 날리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반응을 하는 부분이 많이 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은 저점 공략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올라와서 그러니까 15% 정도 아마 지수로 말하면 한 10% 정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600 이상 이제 쭉 올라오게 되면 조금씩 차익물은 나오는 부분이 있어 주춤주춤 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자 밀고 올라와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이스케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올라왔다 좀 눌리고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그 자리를 갖다 훼손하는가 아닌가, 그 유지하는가, 그 부분에서 공방을 치는가, 그것이 수급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여러분 포트폴리오 관리하거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 나가셔야 돼요. 수익은 계속 뽑아내면서 가는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하는 과정 속에서 결론은 그거예요. 잃지 않는 게임을 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략 주체 컨스터디 중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고요. 이런 것들 관련된 부분, 리포트 나온 것들 같이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자금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하방 포지션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좋은 뉴스와 함께 턴어런. 이게 사실 이 기관이 변곡점이 좀 나타난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이것이 나타나는 포지션이 야,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야 라고 확정적인 사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아,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5,300과 5,200 이 정도 선에서 지지하는 것들. 그 구간에서도 우리도 어느 정도 매수를 좀 했고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떻습니까? 잘 종목들을 관리해 나가면서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방향은 좀 전환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점은 당연히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파악을 해보면 아, 시장이 앞으로 긍정적으로 갈지 아니면 뭐 박스권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잘 안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에 돌아다니는 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들 그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또 없다고 봐요. 숫자는 그것을 대변해 주는 것들이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보면 그 수치들을 갖다 우리가 파악해 보는 것들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환율 부분은 너무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어때요?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은 있을 텐데 보통 한 달 정도 후에 지표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어쨌든 10시 이후에 트럼프 멘트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체크할 건 체크하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우려는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환율 기준치를 한번 보세요. 이 표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환율 전체적인 기준치가 1440원 정도에 잡힌 기준으로 해서 가이던스를 내놨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해 들어서 1440원 밑으로 내려간 적이 많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지금 저 가이던스보다 더 높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결국은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저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3%에서 5% 정도는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우리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최근에 보면 터보컨트 이야기도 있고 디램 이야기도 좀 있고 가격이 상승해서 좀 꺾이는 부분도 있는 그거 전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조금 스탑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걸 갖다 너무 우려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렇구나. 근데 제가 볼 때는 환율이 대부분 상승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더 잘 나오면 잘 나왔지 제가 볼 때는 네거티브하지 않다. 왜? HBM 물량이 훨씬 더 크잖아요. 전체에 예를 들어서 60% 정도, 70% 정도 매출이 HBM 매출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긴데 그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 저 숫자가 하나로 하게 되면 상당히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 우리가 이제 표를 볼 때마다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제공을 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지금 1쿼터에도 1,450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평균치가 거의 1,49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다음 분기 더 센 거야. 그죠? 당장 그렇다고 원달러 환율이 엄청나게 크게 낮아져가지고 뭐 1,450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자, 그런 것들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이 가이던스대로다가 가는 내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기서 소폭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구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놀림에서는 공략을 해주는 것이 분명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고정까지 생각하고 밸류까지 생각을 해보는 부분.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드리블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서 계속 구배가 있잖아요. 이거 갖고 롱숏 하고요. SK 하이닉스 갖고는 홀딩하면서 우리가 좀 큰 수익을 즐겨나가는 그런 포인트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90만 원 정도에 지금 91만 9천 원 이 정도에 가지고 있는데 비중 10% 정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오게 되면 또 한번 뭐 눌림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 거기서 더 잡아줘서 평단 좀 더 낮춰져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마음 먹고 공략하기 시작한 것들은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결론은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이 종목은 앞으로 110만 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매수를 하면서 비중 확대해 주는 것이 맞죠. 그 정도 뭐랄까 포부나 간이 있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우리가 한쪽에서는 또 즐겨 나가고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것과 좀 더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더 크게 증대시키는 내용들을 갖다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 최근에 교환사채 발행으로 조금 하락을 했고요. 국세청 조사도 나와서 좀 하락을 하고요. 어쨌든 안 좋은 걸 한 번에 다 몰아나오는 게 좀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별 비중 50%까지는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35% 정도까지 왔는데 앞으로 비중 한 15%더 실어서 평단 좀 낮춰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지금 투자하는 내용들, 교환사채 발행하는 그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해보고 또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이 발행했는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발행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어제 주가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다 반영이 된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HD 현대중공업이 진행하는 건 보세요. 인도, 필리핀, 베트남, 미국 여기 해외 투자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도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쪽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때려버리잖아요. 유상증자 때리는 것보다는 교환사채 발행하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주주들한테 고통을 떠넘기고 주주한테 돈을 내라고 합니까? 그거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서 저는 어제 주가가 많이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시장에서 좀 오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같은 방법 없었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저는 오히려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비중을 갖다가 좀 타이밍 봐서 강력하게 집행을 좀 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평단가가 조금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만 평단가 맞춰주고 나면, 그다음부터 시간만 주면 충분히 저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숫자가 후지다라고 생각해 보면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하는 폭이 꽤 괜찮습니다. 나오는 데이터가. 거기다가 그죠? 환율 부분도 상당히 괜찮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영업이익률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부분을 네가티브하게 볼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왜?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신규 투자 진행을 하는 내용들인데 왜 그걸 네가티브하게 봐야 되는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 단기적으로는 물론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악재이면 틀림은 없는데 그렇게 큰 악재라고 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밸류에이션대로 돌아오는 타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술적으로만 접근해보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것인가 이 부분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할 때는 여기서부터 윗단으로 가서 뭐 80만 원 이렇게 가는 것들을 바라고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원래 우리 목표는 65만 원이었어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이 좀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버려버립시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정상적으로 실적과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적어도 3개월 안쪽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여기 지금 평균가 단가가 있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좀 해봤죠. 제가 또 이런 것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57만 원 이 정도까지만 올라올 것을 1차적인 부분 반등이 들어오면 그 정도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가가 대략 보면 한 54만 원 이 정도 들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조금 비중 낮추면 50만 원까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52와 50 정도 사이 맞춰두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보내면 제가 생각하는 사실 60까지는 와요. 네,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생각만 해보고 가면 그것이 원래 과거에도 받았던 밸류에이션이고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목이 지금 지난해 대비해서 YY 대비해서 성장하는 폭이 있고요. 동사가 이익이 내고 있는 폭인데 그거 3조 정도 자금 집행했다고 해서 그걸 때문에 주가가 저렇게 내려가야 돼.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에 섞여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차트를 좀 해석해 볼게요. 일단 매크로 악재가 터져서 이거 눌린 거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나타난 부분이 뭐냐면 국세청 조사가 있었어요. 그걸 눌려줬죠. 또 세 번째가 뭐예요? 그죠? 교환사채 발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환사채 발행 실제로 크게 반영을 하진 않았어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에서 악재는 한 번에 다 터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저절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자리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실리콘투인데요. 여러분,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동 매출 부분에서 되게 다소, 그죠? 감소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평화로 저게 바뀐다라고 생각해 보면, 중동 매출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을 갈 거고요. 최근에 보면 유럽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을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은 정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중동이 다시 시장에 다시 편입이 돼서 확대적인 부분이 된다라는 주가가 하락할 사유는 별로 없지 않나. 최근에 뭐 동사 대주주가 또 자기 지분도 또 매도를 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주가가 눌리긴 했는데 전체적인 실적이나 가이던스에서는 큰 이상 자체는 없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주가가 웬만큼은 다 반등이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도 다 알고 있는 것들이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야, 장고점까지 가냐, 뭐 이런 부분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수익 거래, 롱숏 거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뭡니까? 우리가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주가냐, 아니냐,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원래 목표가, 우리는 뭐 이거 갖고 뭐 장기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화장품 주식 갖고 장기 투자를 합니까? 그런 부분 없어요. 사이클 주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즌이 돌아갔을 때만 우리가 플레이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다음번 요 종목 다음에 한국 컬머잖아요. 그런 것들도 제가 항상 어때요? 6월달 전에 다 심하게 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일본말을 써서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2026년도 매출 가이던스 영업이익률은 그죠? 괜찮아요. 상당히 가이던스 좋게 나와요. 자,
자, 그 생각을 해보면 얘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해봐도 5만 6천 원은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전 이런 거 믿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5만 3천 원, 5만 6천 원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플레이하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실리콘 툴을 보유해가지고 여러분 도대체 수익률을 얼마 내면 만족스럽게 많이 내면 좋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레이할 필요는 없어요. 종목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먹을 거 먹고 나오면 다른 것으로 이동을 해도 되는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3월달 같이 변동성이 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손실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다가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많은 또 시간이 꽤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서 운영해 나간 포트폴리오 관리 운영하는 것들은요 실제로 해본 사람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뭐 제가 생각할 땐 방송에서 뭐 이 얘기 제약의 비중을 낮추고 손절을 왜 치냐 그 정도면 손절 칠 정도면 포트폴리오 구성하면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물론 손절 안 칠 수는 없어요. 뭐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긴 한데, 뭐 대여섯 개씩만 날려가면서 그렇게 보면 그뭐 남나 수학적으로 남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점 잘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BP 도달시, 여러분, 이게 42,200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이 35%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BEP 도달 내시면 어떻게 돼요? 예, 비중 20%로 낮추고요. 그리고 나머지 15%는 누굴 도와줘야 돼? 우리가 좀 폼테포리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요 라인에 지금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요 윗단까지만 보세요. 여기 윗단까지만. 그 정도로 저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도 되지, 그죠? 자, 그럼 42,000원에서 4만 한 6천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기본 수익률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그 정도면 뭐 땡큐 하면 되지 않겠어요? 뭐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또 크게 또 이렇게 밀고 올라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뭐 더더욱 좋은 것들이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머니큐어 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 신규 리포트가 나오거나 신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계속 리뷰 체크해 가면서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상당히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똑같은 종목을 또 거래하는 경우가 또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심리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이고요. 여러 종목을 갖다가 거래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하고 거래하는 종목은 100종목 안쪽이에요. 거기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회전율 잡아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우리나라에 3,000개 정도 있는 종목인데 그 잡주까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게임의 법칙에 승리를 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자, 오랫동안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 만들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이 저희 회원님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뭐 지난해 대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예, 다만 영업이익률이 과거보다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근데 10% 정도면 뭐 괜찮은 건데 자꾸 뭐 박리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무 제조업이 이 정도 내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 제조는 이 정도도 안 나와요.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쓸만한 이유는 아닌데 어쨌든 10%가 안 되니까 뭐 마진율이 좀 적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중국에서 별로 좀 약세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뭐 화장품은 그냥 무조건 1분기, 지금이죠. 1분기 말에서 저 2분기 가는 과정에서 한 번만 거래하고 또 빠이빠이 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우리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입절 처리를 했는데, 한국 콜마를 할지 코스맥스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지켜보도록 하니 지금 주가 위치상으로는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단기 차익물이 좀 나와야죠. 요 9배 정도는 또 나올 거야. 예, 요거, 그때만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주가 원래 목표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8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계산을 해보고 한다면, 물론 또 지난해처럼 막 또 K뷰티 하면서 또 뭐죠? 캐더 헛 나오면서 또 치고 올라가. 그건 또 제가 할 말이 없어. 그건 제가 아는 바가 아니죠. 그건 세상에서 그냥 밀고 몰고 들어오는 것들인데, 지난해 같은 현상들은 제가 볼 때는 나타나는 그런, 그 뭐죠? 아직까지는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생각을 해준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저도 222동편을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다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 밑에서 교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과하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따라가잖아요. 그럼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아주 그냥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뭐 또 다른 화장품 관련된 부분도 제가 기회 되면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또, 매수 포지션 잡아보는 쪽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멘트가 시작되기 직전이라서 저도 마무리하고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